공인중개사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잖아요. 네. 오시는 고객들 대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직업 자체가 학부모를 좀 만났던 직업이기 때문에 손님 만나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저는 반대로 엑셀 작업하고 한글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꼼꼼하게 거래를 적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왜 거래 적는 걸 기록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이 얼마에 나왔는지 기억력이 좀 좋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살짝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 집에서 뭐 1억 5천에 냈는데 며칠 뒤에 1억 3천에 냈어. 1억에 냈어.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좀 빨리빨리 안 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손님 대하는 것보다 그 물건 정리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워낙 매매건, 전세건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중개업소에 아주 큰 데는 100개, 200개도 올리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0건씩 올린데도 그게 다 이게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왔을 때 매물번호를 얘기하시면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응대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메모리가 약한 게 조금 저는 핸디캡이었어요. 아니 50건씩 외우는 사람이 있나요? 뭐 없죠 뭐. 오래된 분들은 대강 아시더라고요. 저희 주위에 한 5년 이상 하시는 분들 보면 저것도 약간 노하우로 외우는 것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저는 좀 초기에 워낙 외우는 게 딸리는 사람이라 물건 외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부동산 하락기가 몇 년 정도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 10년 넘게 해본 결과로는 어차피 올라가요. 어차피 올라가는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취득세 이런 걸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늦어진 거야. 처음에 막 떨어지려고 할 때 그걸 확 중과세 같은 걸 다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이게 갭 투자가 안 들어오면 우선은 부동산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 가도 3년에서 5년은 갈 거라 5년 정도는 걸려야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폭락하는 것도 경제를 생각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세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어차피 경제가 돌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취득세든 뭐든 다 풀어줄 거예요. 풀어줘가지고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래야지 나라도 돌아가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비율이 워낙 많은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나라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거래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폭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세수도 조달할 수 있는 거니까 국가에서도 또 토목 건설 경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거의 진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 서서히 떨어지는데 쭉 올라갔기 때문에 쭉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기가 좀 필요한 거죠, 그죠? 지금 이 사업되긴 하지만 지금 한 2년 안에 오른 거에 비하면 그 가격대로는 가지 않았어요. 네네. 그때는 한 3억 8천 뭐 이 선이었거든요. 그래도 오른 가격인 거예요. 지금도. 예, 관심은 없지만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부동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증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얼마까지 해줘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1억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2억으로 보증보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짜리를 중개하면 받지만 내년부터는 2억짜리를 받게 돼요. 네. 그럼 2억까지는 보증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 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해주고 우리는 다시 그 배상 책임을 우리는 또 그 보험에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실은 무슨 사고가 나면 결론은 부동산 대표님들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일반적인 보험은 저희가 돈을 내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이나 일반 보험은. 근데 저희들은 그거를 대신 내주고
구상권 청구를 100% 해요. 네. 저희들한테. 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부동산은 망하게 돼 있을 네. 수밖에 없어요. 그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기 네.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안 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어요. 정말 중요하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꾼들도 지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넘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훅 당하더라고요. 오래되신. 아니, 공인중개사가 사기꾼한테 당한다고요? 네. 그 사기꾼들이 지능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점점. 부동산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면은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그러겠는데. 잠깐 멈추세요. 어차피 돈을 벌고 또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짝 비전도 없고 이것도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면 잠깐 쉬셔요. 부동산 중개하다 보면 매매 물건의 하자 같은 걸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 하자를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100% 하자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손님 모시고 가서 집 한 번 보고 보통은 계약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원래는 배상 책임이 6개월 정도 있는데 그 배상 책임도 내가 들어갔을 때 그 화자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어오던 거를 6개월 정도 배상 책임을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내가 들어가서 그때 사고가 난 것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 만약에 소비자의 입장으로 사시는 입장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전세 같은 거야 주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3번 이상 보시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갈산동이 갈산지구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부평구 이쪽으로 생길 때 지금은 삼산지구가 더 핫하지만 그때는 갈산지구가 네. 핫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거를 계약해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특약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적으시고 내가 어떤 특약을 어떻게 적어야지 유리한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 요즘은 정말 유튜브도 잘 나와 있고 블로그도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조금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쪽 갈산동이 30년이 지났으면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산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잠깐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너무 조용해요. 왜냐면 시기가 시기여도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이 시기를 타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거의 그냥 잠잠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해 보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대형화 바람이 일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대형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이버를 안 하고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거기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다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엄두가 나지를 않은 거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예요. 네이버가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저는 뭐 많이 알려드릴 건 없고요. 이제 이거를 따시려고 하시는 분한테만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그만큼의 대가가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이걸 따는 거를 나의 그냥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에 의의를 두셔야 되고 50이 넘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인데 남자는 40이 넘으면 취업이 안 된다고 보시고 거의 창업적으로 이걸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하시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5천은 있어야 되고 그 5천이 날아갈 수도 더 큰 뭐 종잣돈이 돼서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해서 들어올 시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따셨으면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을 따져 보시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인천 갈산동에서 좋은 부동산을 하시는 대표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영상은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나 또는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한테 조금 냉철하지만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할 기회를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회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하셨습니다.